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운전대만 잡으면 마음 한구석이 좀 불안해지는 순간 다들 있으시죠? 네, 그럼요. 방금 신호 노란불이었는데? 이거 찍혔을까? 아차, 속도 좀 냈는데 앞에 카메라 있었네? 이런 거요. 맞아요. 특히 요즘은 뭐 뒤에서 찍는 카메라도 생겼다던데 이런 얘기 들으면 더 신경 쓰이죠. 네, 그러다 억울하게 딱지 날아올까봐 급브레이크 밟고 아찔했던 경험 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런 좀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 이걸 확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최신 법규까지 싹 다 모아서요. 이 신호위반이랑 과속단속의 진짜 원리를 한번 파헤쳐볼 겁니다. 네, 왜 단속이 되는 건지 또 어떨 때는 아유, 걱정 안 해도 되는 건지 이걸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하죠. 맞아요. 그래야 불필요한 걱정 없이 또 억울한 과태료 없이 진짜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한 10분 남짓 집중하시면 운전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운전 오래 하신 분들도 최근 바뀐 규정이나 뭐 새로운 단속 기술 이런 것 때문에 좀 헷갈리는 게 많으실 거예요. 오늘 저희가 그 가장 궁금해하시는 노란불 통과 기준 이거부터 시작해서요. 도로 밑에 그 센서 있잖아요. 그거 비밀이랑 카메라 종류별 작동 방식 그리고 그 우회전 그것도 짚어드릴게요. 네, 핵심만 쏙쏙. 네, 막연한 추측 말고 정확한 정보로 불안감을 확 덜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운전자들 가장 괴롭히는 문제, 노란불부터 파헤쳐보죠. 교차로 앞에서 노란불 딱 켜지면 가야 되나 서야 되나 이 딜레마존에서의 고민. 많은 분들이 그냥 정지선 넘으면 무조건 찍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 카메라 단속 원리는 좀 다르다고요? 이게 정말 궁금했어요. 네,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 말인데요. 노란불일 때 정지선을 통과했다면 설령 그 교차로 중간에서 차가 먹혀서 빨간불로 바뀐 뒤에 멈춰 서더라도 신호 위반으로는 안 찍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 정말요? 저는 그냥 노란불에 정지선 넘는 그 순간 바로 찍히는 줄 알았어요. 네, 그렇게 아시는 분들 많죠. 그럼 카메라는 대체 언제 작동하는 건가요? 실제 단속은요.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후에요. 그 후에 정지선 바로 앞에 도로 밑에 묻힌 루프 센서라는 걸 차가 밟고 지나갈 때 그때 이루어집니다. 이 루프 센서가 보통 정지선 앞이랑 뒤 이렇게 한 쌍으로 설치돼서 차가 통과하는지 보는 거죠. 아, 센서가 따로 있군요. 네, 도로 위에 보이는 그 큰 카메라는 번호판 찍는 역할이고요. 실제 위반이다 판단은 이 센서랑 그 위에 달린 작은 카메라가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빨간불 바뀌자마자 바로 찍는 건 아니고요. 보통 한 0.5초, 길게는 뭐 2초, 그 정도 아주 짧은 유예 시간을 둬요. 그 이후에 센서를 밟는 차를 잡는 거죠. 아하, 유예 시간이 있군요. 네, 장비나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시니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럼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노란불 거의 끝에 정지선을 통과해서 교차로에 들어갔어요. 근데 앞에 차가 갑자기 서서 저도 교차로 중간에 멈췄어요. 그러다 신호는 빨간불로 바뀌었고요. 이 경우엔 신호위반 카메라엔 안 찍힌다 이 말씀이시죠? 네, 카메라의 신호 위반 단속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안 찍힙니다. 다행이다. 하지만 반대로요. 이미 빨간불로 바뀐 걸 봤는데 에이 그냥 가자 하고 정지선 앞 센서를 밟고 통과하면 그건 단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혹시 그 딜레마 존에서 좀 애매하게 멈췄을 때 당황해서 후진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네, 그럴 수 있죠. 그거 절대 안 됩니다. 후진하다 뒤처랑 사고 날 위험이 훨씬 크고요. 다른 위반 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겠네요. 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단속 측면에서도 안전 측면에서도 더 낫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그럼 카메라에 안 찍혔다고 해서 법적으로도 괜찮은 건가요? 요즘 그 노란불 기준이 엄청 엄격해졌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카메라 단속 기준하고요. 법원의 판단은 별개입니다. 훨씬 엄격해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교차로 진입 전에 노란불이 켜졌다. 그러면 정지선까지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뭐 급제동해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니면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무조건요? 네. 만약 이걸 어기고 교차로에 진입했다. 그럼 카메라에 안 찍혔더라도 만약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와, 즉 카메라 단속 안 됐다는 법적으로 괜찮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이야, 카메라 단속이랑 법적 책임은 다르다. 이걸 정말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는 노란불 보이면 그냥 멈추는 습관, 이게 최선입니다. 아, 그리고 노란불에 정지선을 못 넘고 그 위에 멈춰선 경우 있잖아요. 네? 그건 신호 위반은 아닌데 정지선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은 될 수 있어요. 벌점은 없지만요. 그렇군요. 결국 가장 안전한 건 그냥 노란불엔 멈추는 거네요. 명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도로 위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는 다양한 단속 카메라들. 종류도 많고 방식도 제각각이라 헷갈리는데 한번 확실히 정리해보죠. 가장 흔한 고정식 카메라부터 볼까요? 네. 도로 위에 기둥처럼 서 있는 그 고정식 카메라. 사실 카메라 자체가 속도를 재는 게 아닙니다. 오, 그래요? 네. 이것도 도로 바닥에 루프 센서를 이용하는데요. 보통 카메라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부터 한 20에서 30m 전, 그리고 또 그 앞, 이렇게 여러 개 센서가 바닥에 깔려 있어요. 차가 이 센서들을 순서대로 밟고 지나가는 시간 차이, 이걸 계산해서 평균 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카메라 바로 앞에서 속도를 확 줄여봤자 네, 소용없죠? 소용없군요. 이미 그 전에 센서 구간에서 측정됐을 수 있으니까요. 꼼수가 안 통하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최근 무섭게 늘어나고 있는 후면 단속 카메라예요. 후면 단속이요? 네. 예전에는 그 번호판 뒤에만 있는 오토바이 단속용으로 주로 썼는데 이제는 모든 차량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차량이 단속 지점을 지나간 후에 뒤에서 후면 번호판을 찍는 방식이에요. 뒤에서 찍는다고요? 그럼 카메라 지나쳤다고 안심하고 다시 속도 올리면 딱 걸리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속도 위반은 물론이고요. 신호 위반, 안전띠 미착용, 심지어 오토바이 헬멧 안 쓴 것까지 다 잡아냅니다. 특히 밤에는 적외선이랑 플래시까지 팡 터트려서 더 정확하게 찍으니까요. 카메라 지났으니 괜찮겠지 이 생각. 이제 정말 위험합니다. 이야, 전국적으로 설치라 빠르게 늘고 있으니까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해요. 이야, 정말 빈틈이 없네요. 그럼 다음은 이동식 단속 카메라인데요. 이건 도로 옆에 경찰차나 부스 안에 있어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래서 더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네, 이동식 카메라는 주로 레이저나 레이더 방식을 쓰는데요. 중요한 건 이 레이저 측정 거리가 생각보다 훨씬 길다는 겁니다. 얼마나 긴데요? 멀게는 1km 이상 떨어진 차량 속도까지 측정할 수 있어요. 1km요? 네, 그러니까 운전자가 저 앞에 단속 부스가 보인다 이렇게 인지했을 때는 이미 훨씬 전부터 속도 측정이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거죠. 부스 앞에서 급하게 속도 줄여도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1km 밖에서도 잡는다니. 이건 뭐 예측이 불가능하네요, 정말. 마지막으로 구간 단속 카메라.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자주 보죠. 이건 좀 방식이 다르던데요. 네, 구간 단속은 시작 지점하고 종료 지점 이 두 군데서 차량 통과 시간을 재서요. 그 사이 구간의 평균 속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그냥 평균 속도만 안 넘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저는 평균만 맞추면 되는 줄 알았어요. 와, 네. 그래서 구간 단속 구간에서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정속 주행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보다 훨씬 촘촘하네요. 고정식, 후면, 이동식, 구간 단속까지. 와, 진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 카메라만 해도 1만 5천 대가 훌쩍 넘고요. 다른 종류까지 합하면 뭐 사실상 주요 도로는 어디든 단속 범위 안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제 뭐 꼼수로 피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규정 속도 지키는 게 훨씬 현명한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겨요. 분명 내 차 계기판 속도는 제한 속도 살짝 넘겼는데 왜 과속 딱지가 날아왔지? 이런 경험담 주변에서 종종 듣거든요. 계기판 속도랑 실제 단속 속도가 다르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계기판 속도가 실제 속도보다 조금 더 높게 표시됩니다. 아, 높게 표시된다고요? 왜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기술적인 오차 가능성. 계기판 속도는 주로 타이어 회전수를 기준으로 측정되는데 타이어 크기를 바꾸거나 아니면 타이어 마모 상태나 공기압에 따라 실제 지름이 달라지면 오차가 생길 수 있죠. 아, 타이어 상태도 영향을 준다니 좀 의외네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이게 더 중요한 이유인데요. 바로 법규 때문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는 그 관련 법규,
자동차 안전 기준에 따라서요. 계기판 속도가 실제 속도보다 낮게 표시되지 않도록 오히려 약간 높게 표시되도록 은우적으로 설정합니다. 네, 일부러요. 네. 운전자가 실제보다 속도를 낮게 착각해서 과속하는 위험을 막기 위한 뭐랄까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법적으로는 실제 속도의 최대 10% 플러스 6km까지 더 높게 표시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실제 100km로 달리고 있다면 계기판에는 최대 116km까지 나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와, 일부러 높게 표시한다니 놀라운데요. 그럼 단속 카메라는 뭘 기준으로 측정하는 거죠? 계기판이 아니라? 단속 카메라는 GPS 신호나 도로 센서 같은 걸 이용해서 차량이 물리적으로 이동한 거리랑 시간, 이걸 직접 측정해서 실제 속도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타이어 상태나 계기판 설정하고는 상관없이 훨씬 정확한 실제 속도를 잡아내는 거죠. 아, 물론 단속 장비에도 아주 약간의 측정 오차는 있을 수 있어서요. 관행적으로 제한 속도의 한 10% 내외, 그 정도는 단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긴 하죠. 네네. 100km 도로에서 110km 정도는 괜찮다는 속설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그런 속설이 있죠. 아, 그래서 그런 10%룰 같은 이야기가 도는군요. 그럼 그 정도는 괜찮다고 봐도 될까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 오차 범위를 믿고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운전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10%는 운전자의 권리가 아니에요. 그냥 단속 장비의 오차 가능성을 감안한 관용일 뿐입니다. 지역이나 장비 상태, 특히 그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특별 단속구역에서는 단 1km만 넘어도 칼같이 단속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 많아요. 1km도요? 네, 오차 범위를 믿고 운전하다가 과태료 내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리언담합니다. 내 차 계기판 기준으로도 제한 속도를 넘지 않도록 운전하는 습관, 이걸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한 속도 60km 도로다. 그러면 내 계기판이 한 55에서 58km 정도, 그 정도를 가리키도록 여유 있게 주행하는 거죠. 아, 계기판 속도가 실제보다 높게 표시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운전하면 실제 속도는 제한 속도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고 단속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요. 그렇군요. 계기판 기준 마이너스 알파로 운전하는 습관. 와, 이거 아주 실용적인 팁인데요. 단속 피하려고 불안해하는 것보다 훨씬 마음 편하고 안전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고 또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더 중요해진 거죠. 우회전입니다. 우회전할 때 신호 봐야 돼? 말아야 돼? 사람 없으면 그냥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 정말 많거든요. 네, 맞아요. 2023년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우회전 방법이 명확해졌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딱 3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일단 멈춤. 둘째, 사람 있는지 확인. 셋째, 천천히 이동입니다. 일단 멈추고 사람 보고 천천히 가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특히 신호등과의 관계가 헷갈려요. 좋습니다. 첫째, 일단 멈춤은요.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입니다. 내가 가려는 방향 앞쪽 신호등이 빨간불이다. 그러면 우회전하기 전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무조건요? 네. 이때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든 빨간색이든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일단 멈춰야 합니다. 아,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단 멈춰야 하는군요. 그럼 초록불일 때는요? 전방 신호가 초록불일 때는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아, 그때는 멈추지 않아도 되고요. 네. 하지만 이때도 둘째, 사람 있는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그 보행자 횡단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보행자 보호 의무죠. 네, 보행자 우선. 그렇죠. 그럼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라서 일단 멈췄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죠? 멈춘 상태에서 다시 한번 횡단보도랑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보행자가 없다. 그러면 셋째, 천천히 이동, 즉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따로 있다면 당연히 그 신호 따라야 하고요. 아, 정리가 되네요. 전방 빨간불,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사람 없으면 확인하고 서행. 전방 초록불, 서행하면서 가다가 사람 있으면 멈추고 없으면 통과.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예전 습관 때문에 그냥 슬쩍 지나가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요즘 단속 심한가요? 네, 매우 강화됐습니다. 최근에 상담했던 어르신 한 분은
보행자도 없고 차도 없길래 그냥 살짝 돌았는데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다면서 엄청 억울해하셨어요. 아, 요즘은 캠코더 단속은 기본이고 드론까지 이용해서 교차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멈추지 않으면 언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거죠. 드론 단속까지? 와, 네, 우회전은 더 이상 운전자의 당연한 권리, 이게 아니라 보행자랑 다른 차량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책임의 영역이 된 겁니다. 정지, 확인, 서행, 이 세 단계를 꼭 습관화하셔야 합니다. 정지, 확인, 서행.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바탕으로 단속 걱정은 덜고 안전운전은 확실히 챙길 수 있는 실전 팁 8가지로 최종 정리해 볼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같이 한번 채피해 보세요. 좋습니다. 첫째, 도로 표지판 속도. 이걸 먼저 확인하시고 내 차 계기판 속도는 참고만 하세요. 단속 기준은 표지판입니다. 네. 둘째, 교차로나 카메라 예상 지점 100m에서 150m 전부터 미리 감속하세요. 그래야 딜레마 존에서 급제동할 위험도 줄고 여유가 생깁니다. 미리 감속. 셋째, 내비게이션 경고를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참고는 하시되 실제 단속 지점이나 방식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이동식이나 후면 단속은 예고 없이 나타날 수 있죠. 네 번째 팁은 뭔가요? 넷째, 타이어 상태, 마모, 공기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이게 계기판 속도 오차에 영향을 줘서 나도 모르게 과속할 수 있습니다. 아, 타이어 점검 중요하군요. 다섯째, 구간 단속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속 주행이 답입니다. 시작 지점, 평균 속도, 종료 지점 이거 다 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여섯째, 우회전 시 정지, 확인, 서행 3단계 이걸 습관처럼 지키세요. 특히 전방 신호 빨간불일 때는 무조건 일단 멈춤. 아시겠죠? 네. 7번째와 8번째 팁도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일곱째, 후면 단속 카메라를 항상 의식하세요. 카메라 지났다고 바로 속도 올리는 습관, 이제 정말 버리셔야 합니다. 10m, 20m 뒤에서 찍힐 수 있어요. 네. 후면 단속 주심. 마지막 여덟째, 만약 찍힌 것 같은데 하고 불안하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go.kr 웹사이트나 앱에서 바로 조회해보세요. 단속됐는지, 과태료 얼마인지, 벌점 있는지 실시간 확인 가능하고요. 미리 납부하면 가산금도 피할 수 있습니다. 불안감 해소에도 최고죠? 와, 8가지 팁까지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단속 카메라 원리부터 최신 규정까지. 그 막연했던 불안감이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분석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건 명확합니다. 단속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후면 카메라, AI 분석 등등. 법규 해석이랑 적용은 안전을 위해서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노란불, 정지 원칙,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강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설마 단속되겠어? 이런 아니란 생각보다는 오늘 배운 원리를 이해하고 규정을 지키는 것. 이게 결국 나 자신과 또 모두의 안전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단속 피하는 기술, 이걸 넘어서 교통 흐름 전체를 읽고 예측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단속 기술과 법규가 계속 발전하고 또 예측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법규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요. 어떻게 하면 주변 차량과 보행자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고 위험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더 능동적이고 예방적인 안전운전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정보들이 여러분 각자의 운전 습관을 한번 되돌아보고 더 안전한 운전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